자, 오늘 수능 특강 우리 문학 현대시 7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평을 이제 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제 지나간 시험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어디에 성적 낸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야 돼. 교평에서. 그렇지. 6월 교평 성적이 나오면 이게 우리가 따라서 이제 내가 여름방학 때 어떠한 걸 집중적으로 할 건지가 이제 완벽하게 결정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네. 좀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특 교재를요, 우리 6월 교평 전까지 사실은 다 뭐 해야 돼? 끝내야 되거든? 갈 길이 되게 멉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밖에 없어? 한 달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안 열심히 또 나머지 12번까지 12강까지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극갈래 수필이 문제입니다. 극갈래 수필이 니네 보면 알겠지만 16강, 17강 막 난리 난 거 아냐? 강의성 되게 많습니다. 극갈래 수필 쪽. 근데 그쪽에 우리 하나도 안 건드렸기 때문에 거기는 뭐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기본적으로 중요한 작품을 선별해서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내신하느라고 내신하겠다고 잠깐 뭐 정규 수업에 안 들어온 친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문학 진도로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문학은 진도 계속 뭐 한다고 했어? 나간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진도는 나간 부분은 빼고, 네, 우선 수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대답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7강 작품 들어가는데요. 자, 풀이법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신 그동안 하느라고 막 텍스트 집중적으로 봤는데 수능은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선생님 누차 강조합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 출제자가 뭘 묻고 있는지 그 조건을 정확히 보시고 기준대로 풀어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갈 거야? 1번에서 4번 문제 보시고 먼저 뭐부터 확인한다? 어떤 걸 풀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겠죠?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는 4번 문제부터 풀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느껴졌어? 뭐 때문에? 보기가 걸려있으면서 보기만 뭐랑 관련돼 있는 문제야? 나 작품이랑 관련돼 있는 문제지. 그래서 우선 네, 뭐를 보려고 한다? 네, 보기를 먼저 보겠다. 4번 문제를 먼저 확인하겠다. 이렇게 갑니다. 선생님이 2번 문제 먼저 안 건드리는 이유는 좀 문제 조건이 막 뭐해?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간결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6월달에 교평 볼 때 어떻게 풀 거야? 내가 안 되는 문제 붙잡고 늘어질 거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실제 공부할 때는 안 되는 걸 붙잡고 늘어지는 게 맞아. 될 때까지. 1시간이 걸리든 1시간 반이 걸리든. 그러나 실제 수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되는 거부터 정답 바구니에 뭐라 그랬어? 담으라고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 풀 때는 그런 연습을 하세요. 선생님이 매주 하나씩 모의고사를 주잖아. 그럼 모의고사 풀 때는 내가 순서대로 풀 때 안 되는 게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실제 내가 시험 보는 장면을 연출한다고 생각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라 이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네, 4번 문제에 있는 보기를 봤더니 어떤 얘기가 나와있어? 시의 언어의 특징을 얘기했네.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긴 하지만 시의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하기를 만들어놨다는 거야. 낯설게 하기라는 걸 만들어놨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를 읽었을 때는 1대1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의미만 봐갖고는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네, 그래서 거기 숨겨진 의미를 알려고 하는데 그 숨겨진 의미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작가들이 어떤 걸 써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낯설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쓰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걸 썼다? 반복이라는 반복도 쓰고 변형도 쓰고 또 뭐도 썼다는 거야? 낯선 이미지의 배열도 썼다 이 말이야. 지금 이 얘기를 이 작품이 여기 보기에서 왜 하겠냐? 이런 요소들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어. 나 작품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의도겠죠. 자, 이런 낯설게 하기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주목됐고요. 이런 표현법, 방법들은 우리가 낯익은 사물에 대해 보이는 자동화된 반응에 충격을 주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얻는 효과가 뭐래?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야? 충격. 왜? 기존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했던 거에서 뭐 되니까? 벗어나니까. 그래서 일종의 충격을 주고요. 사물을 뭐하게 만든대? 뭐하게 만든대? 재인식.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사물 말고 다른 이미지를 형성해 준다는 거죠. 재인식하게 만들고 숨은 진실에 주목하게 만든다. 자, 이때 숨은 진실이라는 게 바로 뭐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의미를 찾게끔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거 왜 얘기할까? 나라는 작품에서 이런 표현법이 나올 텐데 이 표현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느끼는 충격, 재인식, 숨은 진실이 뭔지 우리 보러 뭐 하라는 얘기야? 찾아내. 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 말 알겠죠? 자, 그러면 나에서 뭔가 우리한테 되게 낯설게 하기 방법을 쓰려고 노력을 한 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네,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작품 갑니다. 제목 먼저 볼게요. 곽재구라는 작가죠? 곽재구라는 작가 이름 밑에다 써줘. 얘 수능 기출 작가입니다. 은행나무라는 작품 나왔었어요. 한 번 나왔어서 한 번. 그래서 수능 기출 작가의 조금 새로운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작품 제목 봤더니 뭐라고 돼 있니? 전장포 아리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을 보면서 너희들 어떤 느낌 들었어? 야, 아리랑 그랬으니까 우리 이거 아리랑 나오면 당연히 뭐랑 관계 있냐? 누구 노래야? 민요 아니야? 민요? 민족의 노래 아니야? 그래, 이 작품은 왠지 무슨 베이스를 깔고 있을 것 같아? 무슨 정서? 아, 민요니까 당연히 무슨 정서를 깔아?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주된 정서를 얘기하고자 하는 작품 이겠거니? 라고 너희들이 베이스를 한번 깔아야지. 내가 여기까지 했지? 그런 다음에 앞에 전장포라는 건 뭘까? 끝이 포로 끝났는데 뭐 이름이야? 포구 이름 아니야? 포구 이름. 우리 고사 할 때도 했잖아. 고사랜다. 고전산문 할 때도 했잖아. 포구 이름. 야, 포구 이름이면 뭐가 드나드는 곳이야? 배 드나드는 곳이잖아. 다시 말하면 얘는 무슨 명이 나온 거야? 지역명이 나온 거지? 우리 뭐 경기 아리랑, 진도 아리랑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지역명에다가 아리랑을 붙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노래 아직 안 읽었지만, 이 시 아직 안 읽었지만 어떠한 정서를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 지역에서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뭐? 우리 민족의 정서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어? 이 지역이 포구니까 당연히 못 끼고 있냐? 바다 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바다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게 나오겠지. 그런 베이스를 살짝 깔면서 도대체 뭘 얘기했을지 생각하면서 가보도록 합니다. 자, 봤어요 작품? 연구별 돼 있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얘는 무슨 시야? 단연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연시 연구별의 구조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읽으라 했어? 대충 끊어서 읽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파악하시라는 얘기죠. 가봅니다.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웬 눈물방울 일이 많은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여기 아리랑이라는 걸 봐서 그런지 민요 민족의 정서라는 걸 봐서 그런지 음악적인 효과도 딱 느껴지지 않니? 몇 음보가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 같아.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웬 눈물방울 일이 많은지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러면 뭐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게 딱 느껴져? 삼음보 형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느껴지죠? 그럼 얘들아 선택지에 삼음보 이런 말 나오면 우리 어떤 방식으로 찾아낼 거야? 지금 한 것처럼 작품을 읽으면서 뭐 할 거야? 끊어 읽기가 숨쉬기 편안한 데서 끊어 읽었을 때 이 마디가 세 마디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뭐 하면 되는 거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음보라는 개념은 뭘 갖고 읽는다? 띄어쓰기가 아니에요. 끊어 읽기라고 했습니다. 끊어 읽기. 그럼 끊어 읽기의 개념이 뭔데? 약간 숨쉬기 뭐한데? 편안한 곳에서 한번 끊으신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현대국어에서는 음보를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유 말했지? 원래 이 보자가 무슨 보자라고 그랬어? 걸음보자라고 했지 않았니? 조선시대 양반들의 걸음을 가지고 얘기한 거라고. 지금 아무도 그렇게 안 걷는다고. 그제? 말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현대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음보율을 얘기할 때는 편안하게 뭐 해봐라. 끊어 읽어봐라. 그랬을 때 몇 마디가 끊어지는지 그걸 가지고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때? 정확하지 않지? 어쩔 때는 음모가 정확히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땐 좀 뭐 할 때도 있어. 흐트러지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었을 때 끊어 읽기가 가능한 그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내셔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니? 네. 여하튼 아리랑 이런 효과가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삼음보 베이스에 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전장포 앞바다 그랬으니까 전장포라는 실제 뭐가 나왔다? 지명 나왔다. 실제 지명이 나오면 효과 뭐 있지? 우리 선택지에 실제 지명을 이용하여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효과는 당연히 뭐가 따라오는 거냐? 그렇지, 뭐? 아, 효과라고 썼어. 웬일이니? 어떤 효과? 현장감을 줍니다. 또 사실감을 줍니다. 그렇지. 아, 이제 뭐 척하면 척이야. 그지? 시어가 이런 게 나오면 이런 효과가 따라다녀요.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바다 그랬으니까 우리 이미 예상했던 대로 어느 지역이라는 거 알 수 있어. 바닷가 지역이구나 알 수 있죠. 웬 눈물방울 일이 많은지 그랬네. 얘들아 이때 말하는 눈물방울의 의미는 뭐겠냐? 기쁨의 눈물이겠냐? 그렇지. 왠지 모를 서글픔, 삶의 애환 이런 게 느껴지는 네, 눈물방울이 일이 많은지 그랬어요. 일이 많은지. 무작위 뭐 하단 얘기야? 많단 얘기지. 눈물방울 많다 이 말이죠. 한이 많다 이 말이죠. 가기도, 송이도 지나, 안마도 거치며. 자, 우리 잘 모르는데 뭐가 나왔어? 가기도, 송이도 지나, 안마도 거치며. 그랬어. 이때. 그때 도자라고 붙었네. 이 도가 무슨 도 얘기하는 것 같아? 무슨? 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거 지금 화자가 뭐 하고 있어? 가기도, 송이도 지나, 안마도 가면서 반짝이는 우리나라 눈물 보았네. 이랬네. 그러면 섬을 지나가면서 뭘 봤다는 거야? 눈물을 보았다는 거네? 결론적으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 그 섬에 살고 있는 누구들의 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에 대한 뭐를 얘기하는 거야? 애환, 서글픔, 슬픔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니래. 보았네. 앞에 나왔던 보았네를 다시 한번 뭐 했어? 연결해서 말하고 있죠? 연세법 되니 안 되니? 가능합니다. 네, 앞에 있는 걸 뭐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보았네. 우리나라 사랑 보았네. 자, 아까는 눈물이라고 그러더니 이번에 뭐라고 말했어? 사랑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 사랑은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애정의 모습도 봤다 이 말이야. 그죠? 자, 여기까지를 한번 딱 끊으면 내용이 딱 한번 정리가 되겠네요. 섬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뭐에 대한 거야? 삶에 대한
정과 애, 환도 느껴지더라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 바꿔줄 이유는 거의 있어 없어? 없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 가보자. 제원도 남부도 지나 나골도 흐르면서 도도도도도 다 뭐야? 섬 이름입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계속 쓰고 있어요. 자, 아까 보기에 있었던 내용으로 바꿔볼까? 그럼 보기 기준으로 바꿔보면 지금 뭐 쓰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똑같은 섬 도도도도도 뭐 되고 있어? 반복되면서 앞에서 한 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고 있잖아. 그제? 일종의 섬 이름 바꿔가면서 모두 하고 있는 거야. 변형도 살짝씩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같은 구조가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이런 나골도 흐르면서 5,000년 떠밀려 이 바다에 쫓기운 자그맣고 슬픈 우리나라 사랑들 보았네. 아까는 그냥 사랑이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했어? 자그맣고 슬픈. 그냥 아까는 우리나라 사랑이었으면 이번에 자그맣고 슬픈이라는 뭘 붙였어? 수식어구를 더 붙였죠? 이렇게 수식어구를 더 붙이면 조금 더 뭐 한 거야? 구체화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이해되겠냐? 자, 사랑들 보았네. 그랬습니다. 아까는 그냥 사랑이었거든? 이번에 어떻게 했어? 이번에 뭐라고 표현했냐? 아까는 그냥 사랑이었잖아. 이번에 뭐라고 표현했어? 사랑들 표현 봤다 그랬죠. 그럼 아까는 단수형, 이번에 무슨 형 썼어? 복수형 썼지. 그래서 이게 단순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모습이라는 걸로 의미를 뭐하고 있어? 의미를 뭐하고 있어? 확장하고 있죠? 네. 어떤 그 섬에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느낀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모습으로 이미지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거기 제원도부터 사랑들 보았네. 다시 한번 묶으시고요. 앞에 있는 내용과 크게 달라진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복이죠? 네. 반복될 때는 의미가 뭐 된다고 보시면 돼? 강조된다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우리 민족이 느끼는 뭐랑 뭐에 대한 얘기라고? 삶에 대한 애정 및 애환에 대한 얘기다. 이겁니다. 달라지는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갑시다. 꼬막 껍질 속 누운 초록 하늘. 이게 뭔 말이냐? 꼬막 먹어봤냐? 꼬막? 꼬막 껍질 속에 누워있는 초록 하늘이란다. 이게 무슨 표현이야? 아마 꼬막 껍질이 벌어졌나 보지? 거기에 뭐가 비치는 모습일까? 하늘이 비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 않냐? 오케이. 그런데 껍질 속에 누운 초록 하늘, 눕다라는 표현 썼거든? 그럼 초록 하늘을 뭐처럼 쓴 거야? 의인도 되고 뭐도 되겠어? 화류도 가능하겠죠? 네, 그런 초록 하늘. 자, 이게 어디 이미지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 우리 이미 장소적인 배경 알려줬잖아. 어디라고? 어디? 전장포, 어디요? 포구, 어디? 바닷가잖아. 그제? 바다니까 꼬막 껍질 얘기 나오겠죠? 자, 못나고 뒤엉킨 보리밭길 보았네. 자, 꼬막 껍질 속 초록 하늘, 못나고 뒤엉킨 보리밭길을 보았대. 보았네. 아, 이번에 시선이 바뀌고 있어요. 멸치덤장 산마이 금을 넘어 바람만 불어도 징징 울음이 나고 손가락만 스쳐도 울음이 배어나올. 울음에다 밑줄 긋니다. 이 울음은 기쁨의 눈물, 기쁨의 울음이냐? 아닌 것 같지? 문맥상 봤을 때 얘는 무슨 울음인 것 같아? 삶에 대한 애환이지? 서러움? 그래서 그 다음에 손가락만 스쳐도 울음이 배어나올. 이렇게 말했어. 손가락만 스쳐도 울음이 배어나오는데 이 울음은 무슨 이미지 보여주고 있는 거야? 계속 삶에 대한 어떤 의미? 서러움. 그죠? 애환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울음이 배어나올 서러운. 대놓고 말했네. 우리나라 안진뱅이 섬들 보았네. 안진뱅이 섬들에다 밑줄 또 거보세요. 자, 섬의 이미지를 뭐라고 표현했어? 섬들의 이미지를 안진뱅이라고 표현했죠? 자, 안진뱅이라는 표현 집중 한번 해보면 이 안진뱅이는 원래 누구한테 쓰는 표현이야? 사람한테. 그러면 사람이 아닌 섬한테 썼으니까 우선 표현법으로 뭐 돼? 의인도 되고요. 또 뭐도 되니? 무생물을 화류의 의미로 썼으니까 무생물을 생명의 의미로 썼으니까 화류도 되겠지? 하나 더. 섬들을 왜 하필이면 인간 중에 키다리 아저씨도 있잖니? 키다리도? 근데 키다리가 아니라 왜 안진뱅이라는 이미지로 바꿨을까? 많은 사람 중에. 정상적으로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다리도 있는데 왜 하필 섬들을 안진뱅이라고 바꿨을까? 섬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으로 비유하면 뭐랑 제일 비슷하다는 거야? 그럼 안진뱅이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통 문학 안에서 갖고 있는, 문학이라는 틀 안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뭔데? 부유해? 엄청 잘 나가? 권력가야? 화려해? 그런 이미지보다는 어떤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 소외되고 또 연약하고 좀 불쌍하고 이런 느낌 많잖아. 물론 안진뱅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야. 안진뱅이 중에서도 뭐 있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지? 근데 문학 안에서 소외계층을 얘기하거나 연약한 모습으로 형상화시킬 때 어떤 이미지를 많이 쓴다는 거야. 요렇게 안진뱅이 이런 이미지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우리 난소공 알죠? 난소공? 소설 난소공? 거기도 소외계층을 표현하고 있어. 아버지를 어떤 인물로 표현했어? 난쟁이로 표현했죠? 네, 그런 이미지랑도 겹칩니다. 선생님은 때로는 이렇게 여기서 어쩔 때 이렇게 문학을 가르치면서 너희들한테 어쩔 수 없는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 같아.
내 말 지금 무슨 말 이해돼? 문학이라는 건 모든 개별적인 사례를 다 말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형화를 시킬 수밖에 없거든. 정형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면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안진뱅인데 엄청 부유할 수도 있는 거야? 재벌가에서 태어난 안진뱅이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뭔 말인지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문학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코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만 실제 상황에다가 다 접목하면 안 돼. 알았지? 내가 니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 만화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어떤 사람? 슬프고 뭐 착하고 뭐 순종적이고 뭐 이런 느낌? 이렇게 그리면 나쁜 사람, 뭐 화난 사람 이렇게. 근데 실제 꼭 그래? 아니거든. 근데 어쩔 수 없는 정형화라는 게, 코드라는 게 문학이 됐든 만화가 됐든 뭐 하다는 거야? 필요하다는 거지? 내 말 알겠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진짜 이렇게 말해주면서 사실은 안진뱅이 꼭 이렇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내가 사실 자꾸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덧붙여 봅니다. 여하튼 그럼 봐봐. 이 섬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이렇게 준 거거든.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제대로 된 권력을 잡아보거나 한 번도 제대로 된 이 세상에서 소리를 내본 적이 있다야 없다야. 없는 그런 존재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을 어디로 본 거야? 섬의 이미지로 본 겁니다. 알겠지요? 네, 그 다음 갑니다.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웬 서름 일이 많은지. 이거 어디랑 똑같아? 맨 앞에 있는 1행과 2행이랑 똑같죠? 옆에다 써놔. 1, 2행의 반복. 맨 위에 있는 1, 2행이 맨 끝에서 두 번째 있는 행들이랑 지금 겹치고 있어요.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눈물방울을 뭐로 바꿔놨을 뿐이야? 서름으로 바꿔놨지? 근데 얘들아, 앞에서 했을 때 눈물방울도 무슨 의미였어? 서글픔, 삶의 애환, 이거 아니었어? 그런 감정적 변화 있니 없니? 없죠. 선생님이 그것도 맨날 얘기했잖아. 시를 처음 읽을 때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시작했어. 그럼 끝에 가서 그게 뭐가 됐는지 안 됐는지 꼭 확인해야 돼. 극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 우리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기억나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지? 기억나지? 시작은 뭐야? 부정적이지? 자아에 대한 성찰을 하지? 끝에 가서 뭐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여기서 시에서는 그런 패턴을 여러분이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부정으로 시작했으면 그게 끝까지 그냥 절망과 비극과 애상감으로 끝까지 갈 건지 아니면 뒤에 가서 바뀌는지 확인하시는데 이 작품은 봤더니 바뀌는 거 있어 없어? 없었던 겁니다. 아리랑 아리랑 나리꽃 꺾어 섬 그늘에 띄우면서 섬 그늘에 띄우면서에다가 밑줄 긋니다. 자, 꽃을 꺾어서 섬 그늘에 띄운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이 행위의 의미는 뭘까? 꽃을 꺾어서, 나리꽃을 꺾어서 섬 그늘에 띄운데 희망 보이니? 그늘로 가고 있는데 희망 보이니? 그런 이미지는 아닌 걸로 보이죠?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뭐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고 보면 돼. 서글픔의 강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된 것 같습니까? 우리 보시고요. 그러면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결론적으로 뭘까? 소외된 우리 민족의 서글픔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실제 지명들이 뭐 되고 있다는 거. 사용되고 있어요. 네, 나열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때 나열은 어떤 표현법과 연결되겠어? 열거법과 관련이 있겠죠? 그런 열거법을 통해서도 뭘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낯설게 하기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참고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까지만 볼게요. 나머지 뭐 4번부 이런 거 보시면 되니까. 자, 넘어가서 문제 가봅시다. 1번 보세요. 각 섬의 이름을 나열하며 눈물방울로 연결시키는 것은 까지 사성 그세요. 자, 그럼 이 의미는 뭘 보여주고 있다? 일상 언어와는 다른 비유적인 결합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사물을 재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눈물방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하게? 서러움이라든지 서글픔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만들고 있다 이거죠? 설명돼 안 돼? 됩니다. 5. 두 번째 보세요. 반짝이는 보안내와 같은 반복은 사성급입니다. 반복이니까 리듬 돼 안 돼? 당연히 되죠? 그럼 일상 언어가 지닌 질서에 변화를 주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맞아 틀려? 맞죠?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 자체를 뭐로 본 거야? 변화라고 본 거죠? 네, 맞습니다. 3번 보세요. 꼬마 껍질 속 누운 초록 하늘은 화류를 활용한 비유다. 되니 안 되니? 되죠? 왜? 무생물, 생물로 표현했으니까 화류 되고요. 원관념, 보조관념이 있으니까 당연히 비유라고도 말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5. 서로 이질적인 꼬막과 하늘을 연결시켜 섬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유도하고 있다. 아, 그래. 꼬막 껍질을 일종의 뭐로 본 거야? 섬의 이미지로 본 거지? 설명돼 안 돼? 돼 안 돼? 됩니다. 5. 그 다음 갑니다. 4번. 바람만 불어도 손가락만 스쳐도 는 사성 그세요. 쉬어져.
일상 언어가 지닌 질서를 변형시킨 표현이다. 맞니? 바람만 불어도, 손가락만 스쳐도 변형시켰대. 낯익은 사물에 대한 우리의 자동화된 반응에 충격을 주고 있다. 바람만 불어도가 달라진 게 있나? 바람은 불다라는 거랑 원래 세트잖아. 손가락, 손만 스쳐도. 이거 우리 일상적으로 좀 쓸 수 있는 표현이지 않아? 그러면 변형을 썼다고 말하기 좀 어때? 곤란스럽지? 오케이. 그럼 이거는 설명돼, 안 돼? 안 되네. 충격 별로 안 받았는데, 그제? 틀렸습니다. 답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죠? 자, 5번 갑니다. 아리랑 나리꽁 꺾어는 사성급니다. 민요의 후렴구와 아리랑 부분이죠? 일상어를 혼합했대. 나리꽃, 꽃을 꺾다. 일상어 혼합됩니다. 시적 대상에 숨겨진 의미인 뭐를 부각했다. 서러움에 대한 부각이다. 이 부분 서러움 맞아 틀려? 맞죠? 선생님이 이게 민요고 아리랑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정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뭐 한과 서러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우리 아까 마지막에 극복했어 못했어? 못했잖아. 따라서 이 표현도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따라서 안 되는 건 몇 번이다? 4번으로 네,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2번은요, 조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개가 같이 걸려 있었어. 먼저 뭘 보래? 보기에 어디? 보기에 A를 참고하여 이걸 가지고 어디? B의 어느 부분? 가 부분을 우리 보러 뭐라 해? B와 가를 비교해서, 네, B와 가를 비교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쏘리, B와 가. 자, 이 B까지가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야? 보기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A 부분에 뭔가 설명이 있고 이걸 기준으로 얘랑 얘를 비교 설명한 걸 찾아라 이거지, 그지? 그럼 이건 실제로는 한 문제가 아니라 한 작품이 아니라 작품 몇 개 보는 거랑 똑같니? 가도 봐야 되고 모두 봐야 되고 B도 봐야 되고 몇 개 보는 거야? 2개 보는 거죠? 자, A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준점을 먼저 봅시다. 왜? 뭐를 참고해서 비교 분석하라고 그랬으니까 A 참고. 그럼 A의 기준이 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봤어. 조지훈의 완화삼, 모걸에게 부제가 뭐라는 거야? 모걸에게 이렇게 붙어있지? 그럼 부제가 모걸에게라는 건 누구 들으라고 이것이 썼다는 거야? 누구한테 보내려고? 모걸한테 보내려고 썼다는 의미겠죠? 네. 그에 대한 화답시로 알려진 박모걸의 나그네는 모두 일제강점기 말에 창작된 작품이다. 자, 시대 배경을 줬네요. 다 어느 시대다? 일제시대가 배경입니다. 화답시도. 그 다음에 조지훈이 쓴 시도. 둘 다 일제시대가 배경이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 두 작품에는 유사한 시어랑 이미지가 쓰이고 있지만 완화삼 모걸에게의 시어를 수용하면서도 변형시킨 나그네는 새로운 나그네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아, 수용 및 뭐가 있다는 거야? 받아들인 거 수용 및 뭐 시킨 게 있대? 변형시킨 게 있다는 거죠? 어떤 걸 수용했고 어떤 걸 변형했는지 우리 보러 뭐 하라고 그랬어?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언급할 것 같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B 부분 먼저 보세요. B는 박모걸의 나그네니까 얘가 박모걸의 나그네. 가가 뭐였어? 누가 쓴 거? 가가 조지훈이 쓴 완화삼 이렇게 되는 거지? 맞냐? 그러면 얘가 얘한테 쓴 거를 먼저 쓴 거지? 그래서 얘가 나그네가 무슨 시가 되는 거야? 조지훈 시에 대한 화답시의 개념으로 쓴 겁니다. 자, 우리는 화답시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가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 뭐의 이동이 느껴져? 뭐의 이동 느껴져? 공간 이동 느껴지죠? 제목이 뭐였어? 나그네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한 곳에 정착하니? 아니? 계속 뭐해? 돌아다니지, 그지? 네, 공간 이동 있어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구름에 달이 보조관념이네. 원관념은 뭐야? 나그네죠? 그럼 나그네라는 이 시어 원관념 나그네의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름에 달 가듯이라는 보조관념을 가져왔을까? 구름에 어떤 이미지? 떠돌아다니는 이미지. 그렇지. 구름과 달의 이미지를 생각해봐. 구름에 한 군데 머물러 있냐? 아니야. 돌아다니네. 달은 어때? 한 형태로 계속 유지되니? 아니, 계속 뭐해?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네, 방랑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떠돌이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온 보조관념이었습니다. 길은 외줄기. 갈 길은 몇 개밖에 없다는 거야. 한 개밖에 없다는 거지. 남도 300리 그랬어. 300리 그랬으면 뭐가 나온 거야? 구체적인 뭐가 나왔어? 숫자가 제시됐죠? 네. 근데 이 구체적인 숫자는 정말 300리만 딱 남았다라는 의미를 쓴 걸까? 그건 아니겠지. 뭐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뭐를 이렇게 표현했어? 거리감을 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니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와, 우리 이거 복합심상할 때 진짜 많이 썼던 어구인데. 자, 먼저 술 읽는 마을마다부터 해볼까? 술 읽는 마을마다. 정신 차리고. 술 읽는 마을마다.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야? 마을이야. 이 마을에서 지금 뭐가 익어가고 있대? 술이 익어갔대. 자, 술이 익더라. 술이 익어.
감각 뭐니? 수릭는 시각이야, 수릭는 후각이야, 수릭는 미각이야, 수릭는 청각이야, 수릭는 촉각이야. 뭘로 느낄 거야? 술이 익었어. 눈으로 보여? 술이 익어가네? 후각이죠? 후각입니다. 수릭는 마을마다. 그 다음 타는 저녁놀이네. 이번에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야? 이번에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야? 저녁 노을이죠. 저녁 노을이 갖고 있는 색깔은 노을이잖아. 노을. 노을은 색깔이 베이스에 이미 깔려 있잖아. 무슨 색이야? 까매? 하얘? 파래? 노래? 뭐요? 빨개지. 이미 빨간색이 깔려 있다고, 그지? 그러면 노을이라는 거 나오면 당연히 감각 뭐야? 시각이지. 자, 여기서 잠깐 말하고자 하는 대상 몇 개? 2개. 각각 뭘 썼어? 감각이 있지, 그지? 그럼 얘 공감각이니? 아니죠? 이럴 때 우리 뭐라고 말해? 복합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복합감각. 기억나냐? 공감각이라는 말을 쓰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 전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자, 너희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죠? 진짜입니다. 내가 설마 니들한테 뻥치겠냐. 진짜거든? 그런데 한동안 안 나왔던 요 개념. 공감각이랑 복합감각을 굳이 구별하지 않았거든, 그동안. 그래서 내가 맨날 이거 너희들한테 설명해도 굳이 구별 안 해도 내 수능에서 그렇게까지 쫀쫀하게 안 내. 내가 맨날 그랬거든? 이번에 교과서에 이거 구별하는 게 있었어. 구별하는 게. 더 알아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그러면 이거 다시 옛날 유형 다시 뭐 하고 있는 거야? 복원시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걸 오랫동안 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 입장에서 거의 새로운 게 없어. 그냥 이게 계속 뭐 하고 있을 뿐이야. 시기에 따라서 들어올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고 이럴 때뿐이지 갑자기 새로워지는 건 없다는 거야. 다시 교과서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가 그걸 왜 얘기할까? 이제 이걸 구별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너희들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어, 사실은. 왜 너희들은 교과서가 바뀐 애들이 아니니까. 기존 교과 과정으로 끝낼 애들이니까. 그러나 지금 1학년 애들 입장에서는 이걸 엄격하게 구별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 가능하다는 거야. 이미 언급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래서 우선 알아도 재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아는 두세요. 네, 알아는 두세요. 알겠지? 다시 한번. 복합감각이라고 할 때는 대상 몇 개? 2개. 각각 감각이 있는 거야. 자, 공감각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 대상 몇 개? 하나가. 근데 감각을 몇 개 갖고 있어? 2개. 그래서 A의 감각이 B 감각을 뭐 돼? 전 2가 되는 거다. 흡수되는 거지, 그지? 네, 그걸 기억합니다. 여하튼 요 내용이 복합감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시어야. 꼭 기억을 한번 하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뭐 했어? 반복했죠? 이미지의 변화, 전환, 태도의 전환 있어 없어? 없죠? 여전히 그대로 뭐라는 거야? 방랑이죠?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이거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게 박목월에 뭐였다? 나그네라는 시였어요. 그럼 나그네라는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가 될까요? 여기다 쓸게. 뭐의 이미지? 그렇지. 방랑하는 삶의 모습.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그럼 이 방랑의 모습은 되게 부정적이니? 되게 어때? 자유롭고 또 낭만적으로 느껴지지 않냐? 그지? 그럼 얘는 나그네가 되기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막 유랑을 하고 방랑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거 아닌 것 같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이런 태도가 느껴지네. 어떤 태도? 이런 걸 달관적이라고 해볼게. 달관이 뭐야, 달관? 뛰어넘은 거지. 뛰어넘었어. 그러나 초월 초급보다는 급이 좀 어때? 낮지. 초월 초급 그럼 완전히 무슨 신적 경지까지 올라간 것 같잖아. 내 말 이해되겠냐? 달관 그러면 그거보다는 좀 약해. 그러나 고통이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 한 거야? 받아들인 거지? 억셉트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그냥 순순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고치거나 막 바꾸려고 대결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내 말 알겠니? 네, 그런 이미지적인 느낌으로 네,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원작이라기보다 먼저 조지훈이 쓴 작품 뭐를 가보자. 완화삼 가보겠습니다. 부제가 중요하죠? 부제가 누구에게라고 대놓고 말했어? 모걸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걸 들려주고 싶었던 거야? 모걸에게 들려주고 싶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네, 갑니다. 연구별이 되었어. 이런 보세요. 차운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자, 산이 뭐야 돼? 차갑답니다. 무슨 감각 들어가 있니? 촉각 들어가 있어요. 자, 차운산 그랬으니까 느낌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느낌이죠? 차운산 바위 위에 하늘은 또 멀대. 그럼 하늘은 내가 추구하는 뭔 것 같아?
어떤 세계죠? 네, 내가 추구하는 세계, 이상 세계, 추구하는 곳. 근데 멀다에다 밑줄 그시고 이게 뭐야? 현실의 모습이죠. 산새가 구슬피 울음은다. 이제 입이 아파. 산새가 진짜 우냐? 무슨 표현이야? 감정이입이죠. 그럼 말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화자의 정서 상태는 뭔 것 같아? 구슬피 운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슬픔, 서글픔 베이스에 깔고 있겠죠. 그 다음 갑니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자, 구름이 흘러간대. 이미지 반복되죠? 여전히 뭐의 이미지 쓰고 있어? 구름의 이미지를 통해서 방랑의 이미지 쓰고 있고요. 물길이 700리래. 정말 700리 딱 남았다는 표현이야? 아니지? 뭘 보여주기 위해서 썼어? 거리감 느껴지게 썼죠. 그래서 이쪽에서 700리라고 하니까 우리 모거리 언니가, 모거리 오빠가 뭐로 받았어? 300리로 받았지? 300리로. 그래서 숫자가 뭐 하는 느낌? 채워지는 느낌? 정말로 딱 만이라는 거리를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그걸 완성하는 느낌으로 700리라고 하니까 여기서 뭐를 받은 거야? 300리로 받은 거지. 내 말 이해되겠냐? 여하튼 둘 다 뭐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거리감을 표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계속 갈게요.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표현 죽인다. 밑줄 그어봐. 이게 뭔 말이야? 나그네의 긴 소매가, 이 소매뿌리가 어디에 젖어 있대? 꽃잎에 젖어 있대. 이게 왜 꽃잎에 젖어 있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어떻게 꽃잎에 젖냐 이게? 무슨 표현을 이렇게 쓴 걸까? 얘가 지금 어디 속에 있는 느낌이야? 나그네가? 어디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 꽃 속에 벚꽃 떨어지는데 그 속에 서 있는지, 아니면 꽃이 다 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지, 꽃과 모델는 느낌. 하나 되고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러면 조금 꽃을 확장해보자. 자연이네? 자연과 뭐가 되고 있어? 동화되면서 살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 이거네. 내 말 이해됐냐? 삶을 개탄하고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자연과 그냥 뭐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더니 술 읽는 강마을에 저녁 노을이여. 이어에다 밑줄 그어. 표현법 얘기해봐. 영탄법 되죠? 네, 느낌 딱 오죠? 감탄적 어조가 딱 느껴지잖아. 그 다음에 술 읽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 그랬습니다. 자, 밑줄 그어볼까? 술 읽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 복합 감각이야? 공감각이야? 약간 애매하지, 그지? 자, 우선 이렇게 질문해볼게.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지? 뭐에 대한 얘기지? 저녁 노을이야. 근데 자, 저녁 노을 자체는 무슨 감각이 있어? 시각이 있지. 그런데 그 저녁 노을이 어디에 저녁 노을이었어?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야. 근데 그 강마을이 뭐하고 있어? 술이 있고 있지? 따라서 얘는 대상이 각각에 따라 따로 놀고 있거든? 그래서 각각 그냥 정리하세요. 술 읽는 애다 못 쓰시면 되고, 후각. 그게 뭘 수식하는 구조야? 강마을. 그 다음에 그 강마을에 뭐가 보이고 있어? 저녁 노을. 저녁 노을은 무슨 감각이야? 시각. 감각의 나열이죠. 내 말 이해됐니? 그 다음 갑니다.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이 밤을 자고 나면 저 마을에 꽃은 지리라. 꽃은 지리라 밑줄 그어. 아까는 꽃 속에 뭐가 됐는데? 꽃잎에 젖어 있지 않았어? 꽃과 뭐가 됐어? 하나가 됐어. 근데 밤이 지나고 나면 이 꽃들은 다 뭐 할 거래? 저 꽃들은 다 뭐 할 거래? 질 거래. 영원한 건 있어 없어? 없지? 뭘 의미해? 소멸의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죠? 소멸. 한정적.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다정하고 한 마음도 병인 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리. 자,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리. 밑줄 그어봐. 자, 화자의 모습. 고요하지만 어떻게 하면서 가고 있대? 흔들리며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미지 표현하는 거야? 방랑이지? 그럼 이때 달빛의 이미지는 뭘 보여주는 걸까? 자, 보통 달빛 그러면 깜깜할 때 뭘 줘? 빛을 주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간다 그랬지? 달빛의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이야? 나그네의 모습을 강조하는 거야. 나그네는 무슨 이미지인데? 정착이야? 방랑이지. 그럼 문학안에서 방랑은 뭐 긍정 부정을 말하기 참 애매한데 여하튼 이 달빛의 이미지는 뭐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야? 방랑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삶에 대한 희망. 이렇게 가면 안 돼. 방랑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해되니? 된 거 같니?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두 번째 완화삼이라는 작품에서도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똑같죠? 어떤 삶이야? 방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감각적이죠? 영탄적. 이런 기법들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봅니다. 아까 보기에서 똑같은 시대 배경 줬네. 무슨 시대라고? 무슨 시대? 일제시대라고 줬잖아. 그럼 일제시대 이렇게 방랑하는 이미지는 결론적으로 누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걸까?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 왜? 정착할 곳을 마땅히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까? 자, 참고로 알아두실 거. 이건 배경지식입니다. 청록파 시인이라고 있었는데 기억나니? 우리 1, 2월 달에 이걸 알아야 풀지에서도 한번 언급했었거든. 청록파 중요하다고 그랬죠? 몇 명 있었어? 3명. 누구? 네, 조지훈, 박목월, 그다음 한 명 더 누구 있었어? 박두진 있었죠? 얘네들 왜 청록파야? 얘네들이 공통으로 낸 시집 이름이 뭐라고? 청록집. 배경지식이야. 꼭 막 외울 건 없어.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 청록집이고요. 특히 얘네들은 일제시대 때 이제 검열이 심해지니까 어떠한 걸 소재로 시를 많이 썼냐면 자연을 소재로 한 시들을 많이 썼어. 그래서 얘네들을 청록집, 청록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알아두세요.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자연의 소재를 많이 이용해서 작품 활동을 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되셨으면요.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입니다. 1번 보세요. 비부분의 밀밭길과 가의 차운산 바위는 사성급입니다. 모두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원경으로서, 원경이라는 게 뭐야? 거리가 매우 뭐야 되는 거야? 네, 멀다 이 말이죠. 먼 곳으로서 떠들고 있는 나그네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이상적 공간이라 그랬네. 이게 지금 이상적 공간이야? 특히 차운산 바위는 이상이 아니면 현재 나그네의 모습이야. 현재 나그네가 있는 공간으로 봐야겠죠? 멀리 있는 하늘을 무슨 공간이라고 뭐라 그랬어? 이상으로 뭐라 그랬죠? 성립되니 안 되니? 안 되죠? X네 뭐야 답이 너무 쉽게 나왔는데 몇 번이야? 1번이 틀린 말인 것 같지, 그제? 자, 나머지 선택지도 확인합시다. 비의 달과 가에 떨어지는 꽃잎은 사선 여기까지 쉬웁니다. 의미 부여갑시다. 나그네의 이미지와 조응을 이룬대. 여기서 조응에다 밑줄. 조응 무슨 말이야? 조응 무슨 말이야? 응이라는 거는 응답하는 거야. 응답. 조는 조하지. 조화랑 응답이니까 서로 잘 못해. 연결이 잘 된다 이 말이죠? 연결되니 안 되니? 됩니다. 나그네 이미지랑 연결이 되면서 고향을 떠돌던 우리 민족의 슬픔을 떠올리게 한다. 돼 안 돼? 시대 배경 집어넣으면 우리 민족의 슬픔이다. 돼 안 돼? 되죠? 정착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슬픔.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 3번. 남도 300리와 가의 물길은 700리는 또 사성 그세요. 쉬어져? 자, 의미 부여갑니다. 나그네가 정처 없이 가야 할 길을 나타낸 거다. 맞아? 맞죠? 거리감 느껴져요? 이거는 나그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정한의 깊이를 떠오르게 한다. 정한, 한의 깊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니? 가능하겠죠? 네, 오, 맞는 말 됩니다. 4번 보세요. 비에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은 가에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놀이어를 이어받은 표현이다. 여기까지 사선. 먼저 누가 먼저 썼다고 그랬어? 완화삼이 먼저 쓰고 이거에 대한 화답시로 이게 나온 거라고 그랬지? 그래, 이거를 이어받은 거다. 돼, 안 돼? 되죠? 네, 오케이. 맞고요. 나그네가 있는 시 공간의 구체적인 전경을 떠올리게 한다. 시간적 배경 느껴져? 저녁 노을이니까 저녁. 공간적 배경 느껴져? 강마을. 그렇지. 오, 둘 다 맞네요. 5번 봤어요. 비에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는까지 사성급입니다. 가에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는 이를 이어받은 표현이지만 사성급입니다. 자, 이어받은 거 맞아?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간 거 맞아? 맞죠? 자, 화자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여 나그네가 달관의 태도로 길을 떠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선생님 아까 살짝 얘기했네. 구름에 달 가듯이 간다라는 것. 앞에 거 여기는 흔들리며 간다 그랬잖아. 여기는 구름에 달 가듯이 간다 그랬잖아. 흔들린다라는 방랑의 이미지를 살짝 뭐 했어? 빼버렸지? 그래서 현재를 받아들이는, 초월하는 달관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설명돼 안 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답 몇 번으로 가야 된다? 1번 가야 됩니다. 되겠어? 자, 요거 조심해. 여기는 흔들리며 간다고 표현했고 여기는 구름에 달 가듯이 간다고 표현했지? 흔들리며랑 구름에 달 가듯이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흔들리며 간다는 건 뭐의 이미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 방랑의 이미지 강조하죠? 근데 여기서는 구름에 달 가듯이 간다는 거는 방랑하지만 실제적인 방랑적 느낌을 살짝 뭐 했어? 제거했지? 그래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달관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먼저 볼게요.
가의 기억과 나의 니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의 기억이 뭐야? 산새가 구슬 피우는 울음이죠? 네, 감정이 똑같이 울음입니다. 나의 니은도 뭐였어? 바람만 불어도 징징 울음이 난데 이 울음도 뭐였어? 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울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거 골라보자. 1번 갑니다. 기억은 시의 지배적인 정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자, 지배적 정서 강화 맞나 확인해봐. 이 시의 지배적 정서가 뭔데? 슬픔? 괜찮니? 그러면 니은은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공감을 내포하고 있다. 바람만 불어도 징징 울음 나고 손가락만 스쳐도 울음이 배어나올, 이렇게 표현했네. 이건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공감이다. 공감 가능하니? 서러운 우리나라 안진뱅이 섬들 보았네. 그랬네. 울음이 날 정도의 섬들을 보았대. 섬들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화자 아닌가? 그럼 화자가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있죠? 오케이. 따라서 맞는 말 되는 거 몇 번이야? 1번입니다. 아, 이해됐냐? 자, 2번 봐. 기억은 시상 전개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 데서, 단초가 뭐야? 시작이 되는 어떤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돼, 안 돼? 되죠? 왜? 산새가 구슬피 우는 울음을 들으면서 이 시를 쓰기 시작했다 이거야. 니은은 시적 대상의 이미지를 반전한다 그랬거든. 반전? 야, 반전이면 뭐야? 지금까지 말했던 게 느낌이 뭐 돼야 돼? 반대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있어 없어? 없죠? 네, X입니다. 3번, 기억은 비극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체념. 이 울음은 체념의 이미지야? 그건 아니었죠? 네, 니은은 비극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는 당연히 성립 안 되죠. 더 틀렸죠? X. 4번 갑니다. 기억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정서 전달한다. 맞아? 맞죠? 그럼 니은은 화자가 시적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한다. 이 울음이라는 건 오히려 거리 유지야? 아니죠? 거리 유지 아니죠? 공감이 더 가깝죠? X. 5번 갑니다. 기억은 지향하는 공간에 도달할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맞습니까? 그러지? 지향점이 어디였는데? 하늘. 근데 멀다며. 맞죠? 니은은 지향하는 공간에 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염원. 이거 염원 느껴져? 니은 부분에서? 관련 없죠? X. 맞는 말 몇 번밖에 안 돼? 몇 번? 1번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의미 분석하셔야 돼요. 자, 이제 1번 문제 갑시다.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 두 작품 중에 뭐 잡을래? 공통점 물으면 두 개 중에 자신 있는 거 잡으라 그랬잖아. 뭐 잡을래? 가 잡을래? 나 잡을래? 나 잡을래? 나? 나? 오케이. 전장포 아리랑 가봅시다. 1번. 반어적 표현. 전장포 아리랑의 반어법 느껴졌어? X. 색채 대비. 자, 색채 대비라는 건 색깔 이미지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색깔 이미지 보이는 거 있냐? 초록 있는데 또 다른 색깔. 딱히 보이는 거 없죠? 네, 색채 대비 쓰기 좀 곤란합니다. 3번. 단어의 반복 있죠? 시상 전개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대. 자,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요. 오케이. 시상 전개의 통일성이 느껴집니까? 느껴진다. 되니? 뭐 괜찮죠? 그럼 어디도 있나 봐야 돼. 가에도 있나 봐야죠? 네. 반복되는 시어 있나? 있니? 딱히 없죠? 성립이 안 되네요. X. 4번. 시간에 따른 대상의 변화. 나에 있었어? 역설적임이 있었어? 이건 아예 성립 안 되죠? 5번. 불안정한 문장으로 시상이 종결되고 있대. 나 작품 봐봐. 불안정한 종결 맞아? 그렇네. 종결 의미가 정확히 제대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네. 그래서 뭘 줬대? 시적 여운. 자, 가에도 있나? 있네. 어디? 어디지? 흔들리며 가노니 점점점 가능하네. 답 몇 번이야? 5번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자, 현대시 7강에서는 무슨 작품과 무슨 작품 듣다. 조지훈의 완화삼가, 박재구의 뭐? 전장포 아리랑. 둘 다 어떤 정서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작품이야? 우리 민족의 한, 서글픔, 방랑의 이미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다라는 거 참고로 더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확인됩니까? 오케이. 자, 이어지는 8강 작품 계속 가보도록 합니다. 자, 1번에서 3번 문제 확인하세요. 페이지 114쪽부터 115쪽이죠? 자, 몇 번 문제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2번 할래. 니들도 똑같냐? 자, 2번에 뭐 확인할 거야? 보기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뭐 푼다? 답 문제를 풀겠어요. 이 말이죠. 왜? 보기와 같은 학습 과제를 수행한 후에 가를 감상했어요. 그랬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봤어요. 자, 봤더니 창작 시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창작 시기 몇 년도라고 얘기했어? 1946년. 자, 46년이면 이거 무슨 정보를 우리한테 준 거야? 아, 이 작품은 어디를 베이스에 깔고 있구나. 해방 직후구나. 이 말이죠. 해방이 이미 됐다라는 거야. 그럼 이 시에서의 긍정 이미지는 다 뭐로 보는 게 좋아? 이미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추구하는 좀 더 적극적인 민족의 화합과 통일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봐야겠죠.
기억하시고 두 번째 시인의 시적 경향이래. 자, 시인의 시적 경향 그랬으니까 시인을 이거는 확인해야겠죠? 선생님 미리 얘기하면 이거 시인이 박두진이었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슨 파 시인? 청록파 시인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야. 조지훈, 박목월 이어서 누구 작품까지 딱 던졌어. 박두진 것까지. 그 다음에 니네 또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1, 2월 달에 이걸 알아야 풀지 할 때 선생님이 박두진 작품은 수특에서 출제되고 있는 작품 빈도수가 꽤 뭐하다 그랬어. 높다고 하면서 박두진 것만 아예 묶어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하튼 이 작품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해의 상징적 이미지죠. 역시 해는 긍정 이미지야 부정 이미지야. 긍정 이미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명암의 대비. 야, 명암 대비 그러면 뭐랑 뭐 나와야 돼? 밝은 것과 뭐한 거? 어두운 거. 식구가 반복되거나 변주되는 건 뭐 거의 대부분의 시에 있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의태어. 의태어라는 건 뭐였어? 뭐 흉내낸 거야? 모양을 흉내낸 거. 이런 것들이 이 시 속에 뭐 있다는 거야? 들어가 있어요. 와, 친절하게. 내용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정리해준 꼴이야? 표현법도 다 정리해준 거지? 그럼 우리 그대로 뭐만 잘 읽으면 돼. 시 읽고 선택지만 분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아까 봅니다. 일연 보세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해야 되나 싶은데 자, 일연의 내용 해야소사라 해야소사라. 시어가 반복되고 있는 거 느껴져? 네, 시어의 반복 있습니다. 해야소사라 해야소사라. 자, 반복되고 있다는 건 뭘 주는 거야? 화자의 강한 의지. 여기서는 소사라 의지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됐으면 하는 뭐야? 소망이죠? 그러면 이때 해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당연히 긍정이겠지. 그럼 이때 이 해의 이미지가 여기도 해놨는데 긍정 이미지 해놨는데 시대 배경상으로 볼 때 이 해는 뭐로 봐야 될까? 광복은 이미 됐다니까. 왜냐면 시대 배경으로 46년 이후에 한 걸로 봤잖아. 그지? 그럼 광복 됐다 치고 광복이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바랄 거는 뭐야? 밝은 미래. 누구의? 우리 민족의. 그럼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민족의 뭐를 추구하고 있다? 화합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자란 뜻입니다. 알겠어요?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해가 얼굴이 있답니다. 표현법상으로 뭐라고 보면 돼? 의인법 보시면 돼요.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자, 이 해가 뭐를 살라먹을 거야? 어둠. 그러면 해가 어둠을 먹어야 되니까 어둠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이겠지. 얘들아, 이걸 민족의 화합으로 봤어. 왜? 뭐를 베이스에 깔았으니까. 일제시대가 아니라 뭘 깔아서? 해방 직후라고 깔아서 그런 거지. 그지? 그러면 해방 직후 여기 민족의 합이면 이거는 뭘까? 우리 민족이 뭐 되고 있다는 거야? 민족의 뭐? 분열 혹은 민족의 갈등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니? 오케이.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표현법도 나왔네. 뭐랑 뭐의 대비가 느껴져? 명, 암의 대비도 느껴집니다. 그 다음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이글이글 소리니? 이글이글 소리니? 그럼 해가 이글 불타오르는 모양 아니야? 뭐야? 의태어도 사용이 됐네요. 뭐야? 보기 박스에 있는 거 다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시어의 반복 있고요. 변주되어 있죠? 달밤은 그럼 싫은 거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고요.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달밤이 싫답니다. 다 부정적인 요소죠? 그럼 이때 달밤의 이미지는 뭐로 봐야 되겠어? 우리 민족이 뭐 되는 시간? 분열, 대립, 갈등하는 시간으로 봐야겠죠? 그러더니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네가 너잖아. 너라고 표현했으니까 해한테 무슨 표현법도 들어가 있는 거야? 아까 얼굴 얘기 나오더니 이번엔 너라고 표현했으니까 뭐야? 의인법이죠. 나는 청산이 좋아라. 자, 청산 긍정 부정 좋대잖아. 긍정이죠. 그럼 이때 긍정의 요소는 다 뭐로 봐야 될까? 우리 민족이 뭘 이루는 공간? 화합을 이룬 공간. 네, 이런 이미지 보시면 됩니다. 헐 기슬 치는 청산이 좋아라. 헐 기슬 친대. 소리야 모양이야? 모양이죠. 의태어 쓰고 있어요.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 만나면 사슴과 놀고.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냐? 전투적이냐? 평화롭고 아늑하죠? 칙범을 따라 칙범을 만나면 칙법과 놀고. 근데 재밌는 거 앞에 있는 사슴 뒤에 있는 칙범 하나는 조금 순한 동물이고 하나는 조금 뭐한 동물이야? 사나운 동물이지? 근데 걔네들의 모습이 다 어때? 똑같더라 이 말이야. 왜? 뭘 이룬 공간이니까? 서로 화합된 공간이니까. 자신들의 성격을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평화랑 화합이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여기 밑줄. 꽃도 새도 짐승도 어떻게 하고 있대? 한자리에 같이 있대잖아. 그제? 뭘 이룬 모습이야? 화합, 평화. 이걸 이룬 모습이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감격스러웠던 우리 이번 남북 정상의 그 사진 중에 이름 까먹었는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랑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면 더더군다나 북한을 뭐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야? 적. 근데 그 만찬회장에서 나 걸어 나오는데 둘이 손을 잡고 나와요. 국방부 장관이랑 그 북한 그 요직에 있는, 북한의 무슨 그 건설과 관련된 사람이래. 둘이 손을 잡고 나와. 그 장면이 떴는데 둘이 얼굴도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야. 와, 그걸 보는데, 모르겠어. 나도 개인적으로, 나도 전후 세대야.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겪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뭔지 모를 뭐가 좀 있다는 거야. 뭉클함? 이렇게 금방 풀릴 수 있었던 건데, 우리는 그동안 걔 난리를 치고 이러고 살았던 건데, 이러고 약간의 허무함? 뭐 이런 걸 살짝 느껴지더라고. 뭐 북한의 속내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정말 뭐 종전이 되고 이런다면, 내 개인적으로 나는, 비핵은 좀 싫어,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강철비에서도 그게 나오는데, 영화 강철비에서. 강철비 혹시 봤어? 그치, 그치? 내 개인적인 거는, 물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봐. 그걸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국방력이라든지 국력에 대한 게 올라가는 건 사실이니까, 무기 보유국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뭐 여하튼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여하튼 뭐 그건 영화 속 얘기고, 누구나 한번 좀 생각만 해보는 거고, 여하튼 종전 얘기가 나오고 비핵화를 선언하고 김정은의 웃는 얼굴 막 이런 거 보니까 정말 뭐가 가까운 듯한 느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있잖아. 야, 우리 세대 때 되면 나름 영광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을 좀 쓰더라도. 대신 전제 조건, 베이스 조건은 항상 있는 거야. 뭐는 좀 쓰더라도. 돈은 좀 쓸 생각 해야 됩니다. 세금 많이 날 생각 좀 하고. 그래도 이루면 어때? 내가 맨날 니들한테 얘기하잖아. 6.25 전쟁 때 태어나가지고 전쟁터에 끌려가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려고 걔 난리치고 이렇게 안 살았으니까 우리는 대신 그 분들이 해주신 거 갖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내도 괜찮지? 라는 마인드로 선생님은 니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세금 너무 많이 낼 것 같아서 저긴 통일하기 싫어요. 나는 그 답안이 제일 아주 무식한 답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생각 많다고 그래서. 여하튼, 네. 여기도 뭘 추구하고 있다는 거야. 화합의 모습. 너무 멋있어. 워이 모두 불러 한 자리에 앉아서 애떼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그 만찬회장의 모습이 마치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시대 배경을 이렇게 줬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갔잖니? 그럼 만약에 이게 일제시대다 이렇게 가면, 광복되기 전이다 가면 이거 당연히 뭐로 가는 거야? 광복이지? 이건 뭐로 가는 거야? 일제 식민지 상황 가는 거지? 내 말 알겠냐? 다시 한번 얘기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준이 뭐로 갔는지 잘 보고서는 접근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뭘까? 가의 주제는 민족의 화합 및 평화를 소망하고 있죠. 소망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의지, 이런 게 느껴집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해볼까? 연구별이 되어 있는데, 행은 정확히 구별했냐, 아니니? 안 하고 그냥 쭉 이어서 썼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적이라고 할 수 있어? 산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음악성을 위해서 똑같은 시어를 뭐 했어? 시어 반복을 되게 많이 썼고요. 이 작품의 A, BA 구조가 보이거든? 어디가 가능할까? 해야소사라 A, 해야소사라 다시 A, 말갛게 씻은 얼굴 B, 고운 해야소사라 다시 뭐야? A. BA 구조의 음악적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소사라 무슨 형 어조 썼어? 명령형 어조 들어가 있죠? 자, 명령형을 쓰고 있다는 건 화자가 나름대로 뭐를 밝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야. 의지를 밝히고 있다. 소망을 밝히고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싫어. 측번과 놀고 생략법 썼네요. 생략법이 주는 효과는 뭔데? 여운이죠. 그럼 이 작품에서 여운을 주는 이유는 뭘까? 뒤를 흐려서 그 뒷부분을 누구 보러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야.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거지. 이 좋은 거 너도 생각해봐. 공감을 유도하는, 독자의 공감 유도입니다. 나머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여지를 남겨두는 거지. 그래서 독자의 참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정도 정리할게요. 그럼 선택지 2번 선택지 1번부터 가봅시다. 자, 어두운 이미지의 달밤과 밝은 이미지의 해를 대비하여까지 사선. 대비니까 서로 뭐 한 거야? 반대 개념 맞아 틀려? 맞죠? 차이점 맞죠? 광복을 맞이하여 새롭게 펼쳐질 조국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다. 자, 광복을 맞이하여. 자, 이미 해방됐다고 본 거지? 그런 기대감을 표현한 거다. 우리 민족이 뭐 될 거라는 기대감, 화합될 거라는 기대감. 네, 5. 자, 두 번째, 화자가 사슴은 물론 측번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장면을 통해까지 사선이지?
전반부 작품 내용이야. 자, 의미부여 갑니다. 모든 존재들이 차별 없이 어울리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인식이다. 소망이다. 되죠? 5. 3번 갑니다.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시로를 반복했죠? 절망을 상징하는 달밤이 가고 희망을 상징하는 해가 솟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너무 당연히 맞는 말. 4번 보세요. 고독의 공간인 뜰과 소통의 공간인 청산을 대비하여 사선 고독의 공간 뜰 되니? 뜰에 혼자 있나? 외로운 공간, 부정적 공간 뜰 맞니? 그렇지. 그 다음에 청산은 긍정적 이미지 맞아? 그러면 대비하여 맞네. 뜰에서 벗어나 있는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공간이 청산임을 제시하고 있다. 맞습니까? 그건 아니지. 왜 아니지? 자, 뜰에서 벗어나 있는 화자? 아니야. 여기가 그게 되길 바라는 거지. 내 말 이해되겠니? 여기 떠나서 저쪽으로 이거 아닙니다. 여기를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설명 안 되는 거 틀린 거 몇 번이야? 4번으로 네, 이해하시면 되네요. 자, 이어서 5번 갑니다. 해를 의태어 이글이글, 청산은 의태어 헐헐로 표현. 여기까지 맞니? 맞죠? 해가 비치는 청산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형상했다. 여하튼 움직임이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니까 역동성 되니 안 되니? 판단되죠. 5. 그래서 안 되는 거 다 몇 번? 4번으로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작품 가는데요. 나 작품은 지금 안타깝게도 뭐 없이 가고 있어? 보기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없이 가는 나 작품은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잘 읽어서 분석해내야 된다는 얘기지? 너무 막연해가지고 작품 읽는 기준이 너무 안 잡힐 때는 그냥 선택지를 읽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5개 중에 몇 개는 그래도 맞는 말일 거야. 4개는 그냥 흐름을 대충 잡아보는 거야. 뭐에 대한 얘기인지. 뭐 도시에 대한 얘기다. 뭐 시골, 뭐 4월. 아, 이거 4월의 이미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뭐 이 정도를 좀 느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에 들어가야 돼? 시에 들어가야겠죠? 자,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잘 봐두세요. 작가 이름 슬쩍 봐. 뭐라고? 김현승.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총 지식을 동원해봐. 뭐 알고 있어? 기독교. 이 사람 작품 나오면 종교적인 이미지를 베이스에 깔고 가도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작품은 뭐 있냐면 아들이 죽고 나서 쓴 눈물.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네, 우리 이걸 알아야 풀지에도 김현승 작품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자, 작가 이름 확인하라는 거야. 순서가. 알겠지? 그 다음 뭐 본다? 제목을 본다. 제목 뭐래? 4월. 제목은 왜 보는 거지? 시적 대상이니까. 이 시의 내용은 다 뭐에 대한 얘기일 거라는 거야? 4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말이잖아. 그제? 어떠한 베이스가 아무것도 안 돼 있을 때 시를 어떻게 읽을 거냐라는 거야. 작가에 대한 내가 정보를 갖고 있다면 충분히 이용하시고요. 제목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얘기 하겠다는 얘기구나. 이 시를 읽으면 4월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구나. 감을 잡으세요. 왜? 이게 뭐였어? 제목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시적 대상이라고 했잖아. 알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는 거야? 시를 읽어갑니다. 자, 1연부터 볼게요. 플라타너스의 순들도 아직 어린 염소의 뿔처럼 도단하지는 않았다. 아직 어린 염소의 뿔이 보조관념이지.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플라타너스의 순. 맞아? 사용된 표현법은 뭐야? 지규법 썼지. 그럼 이 표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데? 아직 도단하지 않았으니까 매우 이른 뭐라는 거야? 초범이다 이 말이지. 그러나 나왔으니까 뭐가 돼? 대조죠? 도시는 그들 첨탑 안에 든 예언의 종을 울려 지금 파종의 시간을 아뢰어준다. 무슨 종을 울렸대? 예언의 종을 울렸대. 여기서 잠깐 왜 종을 예언의 종이라고 했을까? 종이 울렸을 때 그 종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해? 이거 뭐 때문에 종을 치는 거구나. 뭐 때문에 종을 치구나. 이걸 알고 있어서 무슨 종이라고 한 거야? 예언의 종이라고 한 겁니다. 참고로 옛날 교회나 성당에서는요.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뭘 울려줬어? 종을 울려줘요. 종을. 선생님이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이 사람 작가 베이스에 뭐 살짝 깔려있다 그랬어? 기독교적인 이미지 깔려있다 그랬지? 4월이 되면 사순절의 이미지가 되면 이게 부활의 이미지, 부활절의 이미지. 그래서 종교적인 이미지가 좀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종이 울리는 그 소리를 일종의 무슨 소리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어? 앞에 일을 알려주는 예언의 종소리다. 이렇게 지금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종을 울려서 지금 파종의 시간을 아뢰어준다. 지금은 우리가 뭐 해야 할 때라는 거야? 파종의 시간이다 그랬네. 파종이 뭐 하는 거지? 내가 결과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돼?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야?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되겠어?
알겠냐? 지금은 파종을 하세요. 씨를 뿌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라는 게 뭐의 이미지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야? 종소리의 이미지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감각으로는 무슨 감각을 쓴 거야? 네, 청각적 감각. 왜 예언이라고 말한 거야? 종교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파종의 이미지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해야 된다? 안 뿌리면 늦어! 라는 이미지로 네,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 뿌려야 돼 라는 시기를 알려주는 예언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알림 기능, 알림 기능. 알겠냐? 알람 기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아래어 준다 할 때 준다. 다에다 네모칸 칠까? 됐어요. 자, 그 다음 2형 가볼게요. 깊은 상처에 잠겼던 골짜기들도. 자, 이 골짜기는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이었죠? 왜? 여태까지 뭐 했어? 깊은 상처에 뭐 했었으니까? 잠겨 있었으니까. 이제 그 낡고 허연 붕대를 풀어버린 지 오래다. 허연 붕대에다 밑줄 거. 자, 너희들의 상상력을 한번 볼게. 얘들아! 1년에서는 지금 어떠한 계절적 이미지를 줬어? 초봄. 그게 뭘 뿌려야 될 때야? 네, 파종의 시간이라는 거지? 근데 2년에서 뭐라고 그랬냐? 골짜기가 이제 그 허연 붕대를 뭐 해야 된대? 풀어야 된대. 없어진대. 이 허연 붕대는 뭘 이렇게 표현한 걸까? 눈. 눈의 이미지죠. 아, 눈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또 처음 봤어. 보통 우리 눈은 항상 어떤 이미지가 많았어? 아름답고 순결하고 막 이런 거 많지 않았니? 여기서는 근데 허연 붕대 그러니까 뭔가 막 이미지가 막 아름다운 느낌은 아니잖아. 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봄과 겨울 중에 어디가 더 아름다워? 봄.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겨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부정적. 그렇지. 상대적이라는 말 선생님 집어넣었어. 항상 그런 게 아니야. 이 시 속에선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죠. 내 말 이해됐니? 이제 낡고 허연 붕대를 풀어버린 지 오래다. 이제 점점 어느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봄으로 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다에다 또 네모칸 칩니다. 종결어미는 계속 뭐로 끝나고 있어? 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면 다 반복돼요. 그 다음 갑시다. 사면. 시간은 다시 황금의 빛을 얻고. 와, 시간은 다시라는 말을 썼어. 그럼 지금까지는 아니었지. 되돌아왔다는 거지. 이 황금의 빛 어느 계절을 얘기할까? 봄. 무슨 이미지로 썼어? 황금의 빛 그랬으니까 시각 이미지로 썼죠. 의혹의 안개는 한동안 우리들의 불안한 거리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의혹의 안개. 삼각형하면 되겠죠? 의혹의 안개는 긍정, 부정? 부정. 뭐는 이제 간다는 거야. 겨울. 추위. 부정적 시대. 간다 이거야. 당분간은. 이해됐니? 오케이. 감출 것이다. 감출 것이다에다가 밑줄. 화자의 어떤 마음이 느껴져? 기대감? 돼, 안 돼? 되죠? 네. 자, 그 다음 갑니다. 검은 연돌들은 떼어다 망각의 창고 속에 넣어버리고. 검은 연돌 긍정, 부정? 부정이죠? 다 떼어다가 어디다 갖다 집어쳐넣겠대? 망각의 창고 속에 넣겠대. 그러면 부정적인 건 이제 다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잊어버리고 싶다는 얘기잖아. 망각의 창고에다 밑줄 긋습니다. 은유법 쓴 거지? A의 B의 형태. 망각이 원관념. 창고가 뭐? 보조관념. 지금 선생님이 은유법인데 무슨 은유법이라고 했어? A는 B 형태가 아니라 뭐? A? 의 B의 형태도 있어요. A의 B.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은유법은 어떤 형태니? A는 B야.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너 저 오. 내 마음은 호수. 이거거든? 근데 지금 내가 보여줬어. A의 무슨 형태도 있다고? B도 있긴 있어. 망각이 원관념이고 창고가 뭐야? 보조관념. 망각의 창고에다가 내가 잊고 싶은 모든 걸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잊고 싶은 그런 이미지들은 모양이 있니 없니? 없죠? 근데 검은 연돌이다. 라고 표현했네? 뭘 했어? 형상화. 구체화시킨 거죠? 네, 다 넣어버리고 유순한 남풍을 불러다가 남풍도 어느 계절과 관계있냐? 남풍! 남쪽에서 바람 분댄다. 봄이죠? 불러다가 밤새도록 어린 수선들의 쳐든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쓰다듬어 주자! 뭐 느껴져? 의지죠? 청유형이지만 의지죠? 그럼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행위는 뭔데? 생명력을 뭐 하는 거야? 북돋아주는 거지? 그러면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주체가 누군데? 어린 수선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주체가 누구야? 바람이죠? 무슨 바람? 남풍이죠? 그럼 남풍이 갖고 있는 효과 뭔데? 생명력이죠. 그래서 어린 것들을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로 쓴 거죠. 아, 이해되냐? 개구리의 숨통도 지금쯤은 어느 땅 밑에서 불룩거릴 게다. 불룩거릴 게다이다. 밑줄 거 추측이지?
숨통이 불룩거린다는 게 뭐야? 개구리가 뭐하기 시작해? 길었던 동면을 뭐하고? 끝내고 점점 뭐하고 있어? 물떡 뭐하고 있다는 거야? 생명력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지? 물론 동면 상태가 죽은 건 아니지만 거의 죽어 있다시피 한 거 아니야? 이제 뭐하겠다는 거야? 봄에 느껴지는 뭐야? 생명력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 이해되냐? 됐어요. 그 다음 갑니다. 5연. 추억도 절반, 희망도 절반이요. 4월은 언제나 어설프지만. 4월은 언제나 어설프다에다가 밑줄 그어볼래? 어설픈 이유가 뭐야? 추억도 절반 있고 뭐도 절반 있어서 희망도 절반 있어서. 이때 그러면 추억과 희망은 뭘까? 희망은 우선 이미지를 얘기한 거겠어? 당연히 봄이 오는 기대감이지. 그러면 추억은 뭘까? 겨울이 가는 또 모두 살짝 있어. 아쉬움? 겨울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먼 북녘에까지 해동의 기적이 울리면 자, 이 사람 어디까지 또 지칭했어? 어느 땅까지? 어느 땅까지? 북녘에까지 해동의 기적 밑줄 그어봐. 저 먼 북쪽까지 해동이니까 얼었다 얼음이 다 뭐하고 있다는 거야? 녹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자, 이거 계절적인 거를 봤을 때는 완연한 뭐가 오는 거야? 봄. 완연한 봄. 사회적 정치적 입장으로 보면 민족의 화합, 통일. 내 말 이해되겠어? 또다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 달은 어딘가? 무슨 달? 미신의 달. 왜 미신의 달일까? 우리의 가슴을 뭐하게 만들어서? 설레게 해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미신이라는 건 실제로 일어나지 않지만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 믿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해줘? 좋은 생각? 이렇게 해주는. 여기서는 그렇게 썼죠? 그래서 뭘 준다? 기대감을 준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네, 미신의 달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이 4월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결론적으로 뭐야? 어느 계절에 오는 4월이라는 뭐의 이미지를 얘기했어? 봄이 가진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죠. 봄이 가져오는 생명력. 이게 1차 음입니다. 근데 이걸로만 끝나니? 그러지 않죠. 중간중간 어떤 메시지도 살짝씩 끼고 있어.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작품은 되게 무슨적인 걸 가지고 있다.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알겠니? 여기요. 네, 그거 기억합니다.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선택지 해석 볼게요. 선택지 1번. 이란에서 자연은 플라타너스의 순들이 아직 도달하지 않고 도시는 파종의 시간을 알려준다고 밝혀서 여기까지 사선. 자연은 순들, 도시는 파종의 시간. 그래서 이제 막 겨울에서 벗어나 봄을 맞이하는 시간이다. 초봄의 이미지다. 설명돼? 안 돼? 당연히 맞는 말. 이연에서 깊은 상처와 낡고 허연 붕대의 결합으로 골짜기를 표현했다. 맞냐? 그치? 그래서 골짜기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었지? 그러면 이거는 겨울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시간이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다. 맞아, 틀려? 맞죠? 5. 3번. 사면에서는 시간은 다시 황금빛을 얻고 의혹의 안개가 사라질 것을 전망을 밝혀 사선. 기대감이다. 당연히 맞는 말. 4번에 사연에서는 어린 수선이 머리를 쳐들고 개구리 숨통이 불룩거릴 것이라는 표현하여 사선. 생기를 찾아가는 봄의 분위기. 당연히 맞는 말이지? 답 나왔네. 뭐 몇 번 틀렸겠어? 어디가 잘못됐을까? 자, 시기라고 밝혀까지 사선. 전반부죠? 후반부 내용 갑니다. 봄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느껴지냐? 아니, 오히려 봄을 또 한 번 믿고 봄에 느끼는 뭐를 보여줬어? 설렘, 그다음 또 기대감을 표현한 거죠. 따라서 설명 틀렸습니다. 답 몇 번이야? 5번이죠. 잘했네. 자, 1번 가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작품이 만만해? 가가 더 만만하지 않니? 박두진 작품이, 그제? 자, 가 기준으로 가자. 1번. 가는 수미 상관 있습니까? 없어?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이렇게 돼 있네. 끝부분은 뭐라고 돼 있어?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이렇게 돼 있네. 완벽한 수미 상관이야? 그건 아니죠. 네, 우선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당연히 뭐한 말이고 수미상관 안 되고요. 네, 두 번째. 가와 나는 모두 의인화 기법이래. 자, 가의 의인법 있습니까? 해를 뭐 했어? 얼굴, 너 이런 표현 있었죠? 생명력 느껴집니까? 괜찮죠? 나에도 의인화 기법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어? 나의 의인법 어디 있었어? 낡고 허연 붕대 풀어버린 지 오래다. 붕대는 사람인가?
그 의인법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한데 붕대는 사물인데 그냥 붕대를 사용하는 게 사람이지. 그지? 붕대 자체는 그냥 뭐야? 사물이죠? 그거 아닌데. 어디? 안개 뭐? 그렇지. 안개가 뭐 한다고 표현했어? 의욕의 안개는 자취를 감출 것이다 그랬거든? 자취를 감춘다, 흔적을 감춘다. 원래 자취라는 게 누구한테 쓰는 표현이야? 사람한테. 또? 남풍은 뭐라고 표현했어? 어린 수선에 쳐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게 남풍이었잖아. 그것도 되죠? 내 말 지금 이해되고 있니? 하나씩 찾아야 돼. 그럼 하나 더 질문해보자. 어디? 깊은 상처에 잠겼던 골짜기? 상처만 갖고는 의인법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 상처는 동물한테도 쓰거든? 의인법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여기서 잠깐 남풍이 수선에 머리를 쓰다듬는다고 했지. 이거 화류는 되냐 안 되니? 돼요. 되죠? 남풍 생명감 있어 없어? 있어요. 남풍이 생명감이 어딨어. 없는데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건 생명력 준 거니까 화류도 가능합니다. 여하튼 가와 나의 의인법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생명감 느껴져 안 느껴져? 있어요. 느껴지죠. 답 몇 번 돼야 돼? 2번. 2번이죠. 내 말 이해되고 있냐? 오케이. 근데 붕대는 안 된다고 쳐도 붕대를 푸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붕대 푸는 거? 푸는 행위? 낡고 허연 붕대를 풀어버린 지 오래다. 풀어버렸다고 하는 건 가능하지. 근데 붕대 자체는 안 돼. 붕대 자체는 안 돼. 붕대 자체는 사물이야. 풀어버린 행위는 인간처럼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죠. 오케이. 네. 붕대는 안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어?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7강이랑 8강에 있는 또 뭐를 한번 싹 봤어. 현대시 또 한번 싹 봤습니다. 네. 당연히 뭐 해야 돼?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은 항상 기본. 알겠지? 네. 연습 좀 많이 하세요. 됐습니다. 현대소설 갑시다. 현대소설 7강이죠. 페이지 197쪽에 있는 4번 문제에 있는 보기 박스를 먼저 한번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대소설은 할 때 항상 뭐부터 보라 했니? 소설 볼 때 보기 박스 활용을 꼭 합니다. 보기에서 얘기하는 일정에 뭐가 있다? 기준점이 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뭐 해라? 소설을 읽어라. 읽을 때는 뭐부터 체크하라 했어? 인물.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을 잘 보시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자, 빨리 연습해 봅시다. 보기 박스 봤더니 이거 몇 년대가 배경이래? 1970년대가 배경이라는 거지 뭐. 70년대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군사 독재 상황, 군사 독재 상황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국가 권력, 국가 발전의 명목으로 자유를 억압하며 개인의 희생, 규율, 복종을 강요했대. 이게 바로 무슨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야? 독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과정에서 국가 권력은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하여 국민을 획일화시키면서 통제하기 위한 각종 의례나 행사의 시행, 제복의 착용, 야간 통행 금지 같은 다양한 제도를 동원했다는 거야. 그럼 이런 다양한 제도를 다 국민들을 어떻게 움직이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획일화. 하나로 다 묶어버렸다는 얘기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자고 절대 못 돌아다니고 자유는 없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은 물론 국가폭력에 의한 개인의 통제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됐다라는 거야. 아,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야. 이런 느낌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윗글은 제목을 통해 사원들의 제복을 수갑에다 밑줄 그시고 억압의 의미죠. 사복을 날개에다 밑줄 자유의 의미죠. 에 비유하면서 70년대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뭐한 것이다. 비판하고 있는 풍자소설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우의적으로 한 회사에서 일어난 거지만 이 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우리 사회에 억압과 획일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뭐를 추구하는 인물들도 있을 것이야. 자유, 사복을 추구하는 인물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내용 가보도록 합시다. 194쪽입니다. 중략 줄거리 앞부분까지 내 눈으로 잽싸게 읽어봅니다. 읽어본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실시. 자, 읽으셨으면 중략 줄거리 앞부분까지를 에피소드 몇 번째 거로 한번 정리해볼까? 첫 번째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으로는 뭐가 나왔어? 준비위원회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뭐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뭐 했던 거야? 회사에서 입을 뭐에 대해서? 옷에 대한, 네, 사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자, 근데 우리 이미 보기박스에서 봐서 알잖아. 사복의 의미는 일종의 뭐였어? 억압? 아, 그랬나? 쏘리.
다시. 근데 이 사복은 회사 할 때 사복 아니야? 그러죠? 네. 회사 사복의 사복이니까. 얘들아, 아까 보기박스에서 말한 제복과 사복은 그때 사복은 개인의 옷을 말하는 거야. 제복은 뭐야? 다 같이 입는 거. 내 말 이해되겠어? 이때 사복은 어디의 옷? 회사의 옷. 아, 내 말 지금 이해했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상징이라고 보는 게 맞아? 억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내 말 지금 이해했어? 자, 이거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했는데 회의가 어떻게 했어? 시작하자마자 뭐 했대? 끝났다는 얘기죠. 자, 이 시작하자마자 끝났다라는 것도 뭐를 강조하는 거야? 억압. 말할 틈을 안 줘. 왜? 말을 하면 말할 틈을 주면 어떻게 되니까? 의견이 막 뭐해? 다양할 거잖아. 다양한 의견을 들을 마음이 없지. 소통 대 소통의 부재야. 소통 부재. 아예 소통하지 않습니다. 내 말 지금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됐고요. 맨 위에서 둘레 첫 번째 줄 뒷부분 보시면요. 개조한 특이한 복식을 취하되 회사 신발 마크와 회사명을 좌측 포켓 위에 황색 자수로 부착하기로 했대. 착용 대상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한 전사원이야. 일제 맞춤이야. 뭘 강조하고 있어? 획일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비에 반해 회사 부담. 이후부터는 각자가 전담한다. 양복점에서 지정된 날짜에 출장 나와 제도록 해서 창업 기념일에 일제 착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와, 회사의 일방적인 뭐야? 거의 통보지? 말은 회의지만. 자, 준비위원들이 한 역할이 뭐야? 라고 말했더니 야, 추궁하지 마. 네가 갔어도 아마 똑같을걸? 이라고 하면서 내가 참석하는 걸 가정하는 경우하고 자네가 실제로 참석한 경우를 같은 차원에다 두고 결과를 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야. 말이 안 돼, 이 말이죠. 준비위원들을 통해서 사원들 의견을 알아본 다음 그걸 취합해서 원칙을 정한다는 약속이었어. 그런데 건의할 틈도 안 주고 밑주고 비상을 걸듯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비상을 걸듯이 위원회 소집했다는 건 뭐야? 준비할 시간을 줘, 안 줘? 안 주죠. 준비 시간 없음을 의미해. 일방적으로 전격 통과시킨다니 말이 다르잖아. 이거는 이 상황은 네가 하나 내가 하나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예 처음부터 절차상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중략 줄거리 볼게요. 회사에서는 준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으로 사원들의 제복을 맞추지만 민도식과 우기와는 제복 맞추는 것을 거부한다. 민도식과 우기한다. 밑줄입니다. 사복을 지금 슬쩍 단어 바꿔놨지 뭐라고? 제복이라고. 네, 억압의 의미입니다. 그럼 민도식과 우기와는 거부했어. 그럼 얘네들은 거부에다 밑줄이시고요. 거부한다는 얘기는 뭐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렇지. 얘네들은 자유의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니 내 옷을 내 맘대로 입고 싶은데요. 이거지. 이해됐냐? 그 다음에 두 사람을 불러 서둘러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참고로 말하면 요즘 대학생들은 스스로가 억압을 선택하지. 내가 볼 때. 왜 뭘 입어? 과잠. 이미 그 과 잠바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 학교, 과, 요즘엔 대학교, 아니 고등학교까지도 막 넣는다며?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도. 그러면 거기다 넣는 애들은 약간 어떤 게 있을 때 넣는 거야? 약간 그치. 나 좀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런 걸 드러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니? 난 너와 뭐해? 다르다라는 어떤 차별성과 더불어서 잘 들어봐. 차별성과 더불어서 그 잠바를 입은 아이들끼리의 뭐가 또 있어? 우리끼리는 이런 거야. 이런 게 있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요즘의 젊은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여하튼 요즘 대학생들은 스스로가 억압이라고 말하면 좀 과한가? 스스로 어딘가에 못 되고 싶어해. 묶이길 바라는? 그러면서 다른 계급과 평등을 주장하지만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라는 것도 또 한편으로 추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차별적인 성향을 이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거지. 그러지? 근데 자기가 차별받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남을 차별하고 있는 건 생각하지 않지. 이 참 모순된 관계인데. 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좀 몰라. 내 눈에 그 과잠이 좀 예뻐 보이긴 해 또. 예쁘지 않니? 야구 잠바? 난 그거 예쁜데? 예쁜데 학교 명칭이 너무 과하게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또 좀 한켠으로 좀 약간 또 어떤 생각이 있어. 좀 씁쓸합니다. 우리 때도 일부러 막 학교 물품 사가지고 쓰고 그랬거든. 연습장에 막 학교 마크 있는 거 막 사서 쓰고. 우린 또 반지가 있어. 우리 졸업반지. 난 지금 사실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졸업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학교 이니셜 돼 있는 반지 끼고 다니고 우리끼리 막 그런 거 막 강조하고 우리도 그랬거든. 우리도 그랬어.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뭐하게 느껴져. 난 좀 그렇게 좀 느껴져. 의미 없게 좀 느껴지거든. 내가 그래서
덕본 것도 있긴 있지 사실은 뭐 그러긴 한데 너무 요즘 특히 요즘 막 이렇게 다양성이다 뭐 차별화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면서 스스로가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한편으로는 또 아쉽기도 해. 여튼 그렇습니다. 자 얘네들 둘은 거부했어. 무슨 의지 갖고 있는 인물들이야? 자유의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사장과의 대화야. 아주 좋은 말을 했어. 하지만 그건 실천에 옮겨지기 전에 했어야 할 그 얘기야. 대다수 사람들이 지지를 얻어서 실천 단계 들어간 건 사정이 다르지. 단결력이 중요하냐 창의력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는 자네가 아니라 내가 결정할 문제야. 내가 결정할 문제이다. 밑줄 그어봐. 자, 이 말은 사장으로서의 뭐를 내세우고 있는 말하기야? 권위의식이죠. 네. 너 지금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다니는데 왜 그래?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든가 뭐 이런 느낌이죠. 네. 또 제복을 입었다고 어제는 있던 창의력이 오늘 싹 죽는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어. 상대방 말에 뭐를 또 얘기하는 거야. 무슨? 그죠?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옷 바꿔 입으면 그게 없어져? 아니 그건 또 아니지. 뭐 이런 겁니다. 민군, 자네는 일찍이 제복제도를 도입한 K직물이 창의력이 없이 그저 눈감 땡감으로 오늘날의 위치에 오르셨다고 생각하나? K직물이다. 밑줄 그어. 얘네들이 벤치마킹한 회사지. 그 회사가 지금 잘 나가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뭘 입고 있다는 거야. 제복. 그래서 우리도 뭘 하자. 입자. 이렇게 된 거죠. K직물은 사정이 다릅니다. 기환이가 불쑥 말했어. 오 그래? 어떻게 다르지? 자기 개성에 맞는 옷을 입을 권리를 포기할 때는 뭔가 그 이상의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K직물의 기업 정신은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야 우리 사장 열받겠는데? 옆방이 소란스러워져. 사장실 도어 저쪽에서 여비서가 누군가하고 들어가겠다느니 안 된다는 실랑이를 해. 그 소리를 듣더니 사장의 낯빛이 달라졌어. 자네들이 이러지 않아도 난 지금 복잡한 일이 많은 사람이야. 우군이 K직물을 동경하는 그 심정 나도 알아. 하지만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다른 사람들이 자네들을 동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나도 노력하고 자네들도 적극 협조해야 되지 않나? 나도 노력하고 자네들도 적극 협조. 밑줄 그시고 회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회사의 발전을 말하는 거지. 그동안에 못 참아서 협조할 수 없다면 별 수 없지. 이런 일엔 누군가 한 사람쯤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돼.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이다. 밑줄 그어. 상대방 뭐 하는 거야? 겁박. 위협하는 거지? 이 희생이라는 건 뭐야? 니들 계속 내 말에 반기 들면 너를 뭐 할 수도 있어? 해고할 수도 있어. 자를 수도 있어. 이거지? 너희들 학생 신분으로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가장들의 입장에서는 너 해고시킬 거야. 너 급여 없어.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다. 왜? 내가 벌어오는 돈이 있어야지 가족들이 뭐가 유지돼. 생계가 유지되지 않니? 내 말 이해되겠냐? 네, 이래서 이 사장의 말하기는 상대방을 뭐 하는 말이야? 협박하는 말입니다. 됐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희생이 되죠. 피고용자한테도 권리는 있습니다. 피고용자한테도 권리는 있습니다. 나 밑줄 그어. 무슨 권리? 뭐 할 권리? 그만둘 권리. 그렇지. 떠날 권리. 자신의 자유, 의사를 강조하고 있죠. 자유의사 강조라고 써줘. 들어올 때는 제 맘대로 못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제 맘대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우기한이가 분연히 소파에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도를 향해 갔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사장실을 나서는 우기한이가 엇갈려 웬 사내가 잽싸게 뛰어들어서 다방에 두 번 본 적 있는 생산부의 자벽부 권씨였다. 사장실로 들어서기 무섭게 권씨는 민도식을 향해 하얗게 부릅떠. 우기한의 도련한 행동에 초발 놀랐던 도식은 권씨의 험악한 표정에 재벌 놀라면서 한 번 놀라고 몇 번 놀랐다는 거야. 두 번 놀라면서 엉덩이를 들었어. 빨리 자리를 비켜달라는 권씨의 무언의 협박이 빗발치고 있었다. 니들 빨리 나가. 나 사장님한테 볼 일 있어. 이 말이죠. 죄송해요 사장님 안 된다는데 우겨서요. 뒤쫓아오던 여비서를 손짓으로 내보낸 다음 사장이 말했어. 어서 오게 권군.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사람을 위해서 민도식은 사장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도어가 채 닫히기 전 사장의 껄껄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 뒤를 따라 붙는다. 여기까지 봤을 때 새로운 인물 등장. 누구? 권씨. 권씨 뭔가 억울한 상황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누구랑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사장과 얘기하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얘기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사장은 권씨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죠. 네, 상황이 됐죠? 네, 마지막 에피소드 갑니다. 장선생 집에 전화 걸었더니 부인이 받네요. 장선생 밑줄. 이 장이 누구야? 장도식입니다. 아, 장도식 맞나? 장도식 맞죠? 쏘리. 장도식이 아니라 누구지? 아까 민도식이었지? 돌아온 장상태. 네, 장상태입니다. 장상태라고 써줘. 이 장상태는 아까 준비위원회 어디에 갔다 온 사람? 회의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알겠니? 자, 부인이 봤대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고 출근했대요! 밑줄 그어. 뭐 됐어, 이 사람? 어디 선택했어? 억압을 선택했어? 자유를 선택했어? 억압. 회사에 회유를 당한 거죠.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로 창업기념일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창업기념일에다가 밑줄 그어.
창업기념일이 모든 사원들이 모이고 나타나기로 한 날이야. 제복을 입는 날이었거든. 근데 우리의 인물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 아내가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장 선생 갔대요. 네가 말한 그 장 선생 장상태도 갔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너는 왜 안 가? 이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되죠? 체육대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려면 다른 날보다 일찍 나서야 되는데 여전히 민기적거리고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요 문장.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대. 자, 뭐 여태까지 다 쫙 했지만 인물 중에 나 있니? 시점 얘기해봐. 몇 인칭이야? 3인칭이죠? 인물의 마음속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죠? 그럼 무슨 시점으로 가야 돼? 전지적 작가 시점. 얘들아, 선생님이 1인칭인지 3인칭인지 제일 먼저 구별해야 된다 그랬지? 이거 구별법 뭐 얘기했지? 인물 속에 뭐 있으면? 나 있으면 몇 인칭? 없으면? 그냥 기본 아니야 이거? 근데 이거 동백고에서 이번에 틀린 사람 있더라. 있었어. 아이고. 그런 거 틀리면 선생님 너무 억울하다. 시점 얘기할 때 1인칭인지 3인칭인지 그걸 구별 못하는 게 말이 되니 그게? 인물 중에 나 있으면 그냥 무조건 뭐야? 1인칭 그 다음에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네, 계속 갑니다. 자, 제복 때문에 총각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회사에서 자른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까짓 건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 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거듭되는 재촉이 이렇게 큰 소리를 대거리는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민도식에다 밑줄거. 민도식도 뭐를 추구했던 인물이었어? 자유추구의 인물. 그래서 뭘 안 입었어 지금? 제복을 안 입었고 창립기념일에서 가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민도식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인물 누구야? 지금 상황에서 민도식의 누구야? 아내. 네.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하길 바래? 다시 회사로 가서 복귀해서 일을 하길 바라는 거죠. 계속 갑니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 교회에 널찍한 채 자리 잡은 1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숨이 턱 막혀옴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사원이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있었어. 군대처럼에다 밑줄거. 뭐의 상징이야? 군대. 좋게 말하면 질서고 나쁘게 말하면 억압, 규율, 획일화 이거죠. 연단에선 지휘자의 손끝에 우러러보며 사과를 제창하기 직전에 예비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회사에도 노래가 있었어. 니네 요즘 학교에서 교가 열심히 부르냐? 교가 알긴 아니? 선생님 때만 해도 교가를 맨날 월요일, 토요일마다 불렀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월요일날도 월요조회가 있고 토요일날도 토요조회가 있었어. 선생님 고등학교 때 교련도 있었어. 교련. 군사훈련 연습하는 시간. 체육 말고. 그럼 남자애들은 목각으로 된 그 총 들고선 이거 총검술을 배우고요. 여자들은 삼각붕대 쓰는 법 가르쳐주는 거야 학교에서. 그거 왜 배워? 유사시에 쓰는 거지. 남자애들은 그 목총에서 이제 목검에서 뭐로 바꾸는 거야. 진짜 총으로 바꾸는 거고 여자애들은 실전 튀어들은 거죠. 삼각붕대 감으면서 이런 거. 이 교련 시간이 있었어. 이제 없어졌죠 이제. 당연히 없어진 지 오래됐고. 네. 여튼 선생님은 그런 것도 했다 이거야. 자, 네, 획일화된 모습입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여다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졌어요.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에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대. 검정 곤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서 사복 차림으로 꽁무니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이 사로잡혔대. 이때 사복 차림 누굴까? 민도식이죠. 뭐 추구하는 사람? 자유 추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따당하는 분위기죠.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셈이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외롭게 만들었다에다가 밑줄거. 뭐가 없어? 자신이랑 같이 행동하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인물이 없죠? 네, 연대 인물이 없음. 이라고 써줘.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북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 몰랐다. 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일을 뭐하고 있는 거다?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모습에 대한 비판이야? 억압과 획일화된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점 무슨 시점이라고 하라고? 전지적 작가 시점. 기억하시고 장상태라는 인물 기억나? 민도식 기억나? 우기환 기억나? 네.
이들과 원래 반대 세력이 누구야? 사장이지?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 다시 이쪽으로 이동한 거지? 내 말 이해됐냐? 오케이. 그 다음에 사장과 또 반대되는 느낌으로 어떤 사람 또 등장했었어? 권씨. 우기안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교재 안에서는 지금 언급된 게 있어 없어? 없죠? 네, 이렇게 인물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소설은 무조건 뭐 중심으로 정리하라고? 인물 좀 정리하세요. 그래야지 흐름을 압니다. 알겠니? 알겠니? 오케이. 됐어요. 자, 1번 문제 갑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래요. 등장인물의 독백이 있었나? 없죠, X. 작품 속 공간의 대비. 서로 다른 공간 나와? 사무실 있었지? 그 다음에 누구네 집? 아가지, 안에 바가지 긁는 소리를 시작하는 집이 있었잖아. 그지? 근데 그 두 공간의 공간 자체가 대비가 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느끼게 해줘? 그건 아니었죠? X. 상이한 시설, 서술자 교체. 틀린 말이죠? 인물 간의 대화. 있었니? 있었죠. 핵심 사건에 대한 갈등이 부각되니? 그러네. 답 몇 번이야? 4번이죠. 편집자적 논평은 없었습니다. 2번 보세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장상태는 명종의 추궁에 대해 제복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맞습니까?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 상황이 어떤 건지 얘기했던 거죠. 사장은 K 직물의 기업 정신에 입각하여 자신의 회사에 제복을 도입하려는 거다. 기업 정신에 입각한 거야? 그거 아니지. 그냥 겉만 따라한 거지. 그래서 민도씨가 뭐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지? X. 3번. 민도식의 아내는 장 선생 부인과의 통화를 언급하며 민도식이 출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죠? 답이네. 몇 번? 3번입니다. 네. 그 다음 3번 문제. 인물들의 생각 정리합니다. 자, 준비위원회 개최 및 제복 제도안 통과. 명종. 준비위원회의 본래 취지와 달리 준비위원들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라고 명종이 준비위원회 돌아온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얘기했던 거지. 기억 맞는 말이죠? 반대 사원과 사장의 면담. 민도식. 모든 사원이 제복을 입는다면 사원들의 창의력이 사라질 염려가 있어. 맞죠? 우기아는 협조하려는 사장의 말에 따를 수 없으니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까지 얘기했죠. 맞죠? 창업 기념일 행사. 민도식의 아내. 행사 참여하지 아니라는 걸 보니 남편도 회사에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맞아? 그러죠. 민도식. 사원들은 내가 제복제도 도입에 반대했다는 이유를 들어 내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야? 아니, 민도식에 대한 아예 개념 자체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 무시 성립 안 되죠? 틀린 거 몇 번이야? 5번입니다. 넘겨서 4번 문제 갑시다. 자, 보기 박스 내용 봤으니까 선택지 1번부터 바로 정리하세요. 1번. 열리면서 끝났다에 나타난 준비위원회의 의결 방식은? 까지 사선. 시작하자마자 끝이네. 이거는 절차를 밟은 거야? 무시한 거야? 무시. 폭력을 합리화한 것이다. 맞죠? 그 이상의 보상에 드러난 제복 도입에 대한 보상 요구에서 사선 작품 내용이야. 보상도 없이 제도적 장치에 따른 희생을 강요하던 국가 권력에 대해 시민들이 가졌던 불만이다. 보상도 안 해주고 무조건 제도에 따라라! 이랬을 때 얻어지는 불만. 네, 맞죠? 자네들도 협조해야 되지 않나? 에서 엿보이는 사장의 회사 운영 방식에서 권위의식 있죠? 국가 발전을 명분으로 내서 복잡을 강요했던 억압성이다. 설명되니? 그렇지. 4번. 잘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라며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는 사장의 말에서 있었지? 국가의 규율들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갑이나 날개가 될 수 있었던 시대 상황이다. 맞습니까? 수갑이나 날개가 아니라 다 뭐가 되는겨? 수갑이지? 선택 자체를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그냥 다 쫓아내는 건데, 그지? 오케이. 틀렸네. 답 몇 번이야? 4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작품의 제목이 뭐였어? 날개 또는 수갑인데 날개가 뭐의 이미지? 자율과 자유. 수갑은 뭐의 이미지? 억압과 획일화의 이미지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상징적 의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